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에서 담당 업종으로는 인터넷 게임 업종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 부서 팀장 업무를 맡고 있는 성종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두 번의 섹션에 걸쳐 가지고 애널리스트 입문 가장 중요한 수익 추정 모델링과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강의를 진행해 보자고 합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수익 추정 모델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무제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BS, PL, CF. BS는 밸런스 시트, 예전에 대차대조표라고 불렀는데 뭐 재무상태표라고도 부릅니다. PL은 Profit and Loss라 해가지고 손익계산서이고요. 인컴 스테이트먼트라 해서 IS라 부르기도 하고, 캐시플로우는 말 그대로 현금흐름표, 캐시플로우입니다. 결국 애널리스트의 수익 추정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 손익계산서 추정이 되겠죠. 물론 뭐 그 밸류에이션의 중심이 그 자산 가치주들, 그 BS 추정이 중요한 업체들도 있고, 또 하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우선 그 실적 추정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PL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PL과 BS 캐시플로우는 서로 3자 연동이 되는 체계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추정할 때는 순수도 대체로 손익계산서를 먼저 추정하고요. 그 다음에 대차대조표를 추정하고 나면 사실상 CF는 캐시플로우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어떤 항목들이 거의 연동이 되면서 자동으로 마지막에 추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순서는 이러하지만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캐시플로우가 되게 되겠지만, 또 처음부터 끝까지 딱 손익계산서를 1부터 C까지 딱 추정하고 그 다음 BS, 그 다음 캐시플로우는 아닙니다. 항목별로 서로 연동관계가 있기 때문에 추정할 때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하다는 것이고요. 첫 번째 섹션의 첫 번째 코너에서는 이 중에 그 손익계산서 추정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이제 수직 방식으로 보면요. 여러분 위에서 매출이 있고요. 매출에서 영업비용을 빼면 여기 빈칸에 여기 적어 보겠습니다. 매출에서 밑에 이제 영업비용이 있고요. 영업비용은 그 원가와 판관비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매출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것이 이제 영업이익이 되게 되겠고, 그 외 밑에 영업 외 항목들이 있고요.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항목을 차감한 것이 세전이익이 되겠죠. 그 세전이익에서 유효세율, 법인세 유효세율을 차감한 것이 순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애널리스트들은 실무적으로 새로운 업체, 새로 커버리지하는 새로운 업체에 대해서 완전히 모델링을 새로 구성할 때 사실은 재무제표는 3개이지만 이 손익계산서 추정이 거의 70%입니다. 손익계산서를 추정하고 나면 사실상 거의 추정 다 했다는 느낌이 들죠. 나머지 BS나 캐시플로우는 비교적 쉽게 이제 추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 추정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요 위에 손익계산서 기본 양식 순서에 준거해 가지고 당연히 이제 매출을 먼저 추정하고요. 그 다음에 영업비용을 추정하고 영업의 항목을 추정하고 쭉 아래대로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매출 추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추정의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은 매출 브레이크다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어떤 회사들을 보시면 비교적 매출을 조금 자세하게 브레이크다운 체계를 갖추고 발표하는 회사가 있고, 또 좀 작은 회사들은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습니다. 심지어 뭐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또는 오프라인 어떤 자리에서 발표한다든지 어떤 양식을 빌어가지고 그들 고유의 패턴화된 실적 발표 자료를 가지고 자세한 양식을 빌어서 실적 발표를 꾸준히 분기마다 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매 분기 실적 발표 데드라인에 간단한 매출, 영업이익, 세전이익, 순이익만 우선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모자라 아예 마지막 데드라인에 그냥 확정 실적을 다트에 쏘아버리는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시총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애널리스트들이 어느 정도 좀 그 분석하는 하우스가 있는 이런 조금 시장에서 어떤 양식을 갖춘 회사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인터넷 게임 회사들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런 분류 체계가 고유의 어떤 그런 양식으로 실적 발표 양식을 가지고 매 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잘 되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자세하지도 또 너무 심플하지도 않게 그 이 회사의 어떤 그 분류 체계를, 브레이크다운 체계를 우리가 그대로 준용해서 활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회사가 우리가 이제 커버리지의 의미는 있는데 회사가 너무 단순해가지고 그 브레이크다운 체계가 이게 그냥 매출만 발표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회사의 사업 내용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애널리스트가 몇 개 자체적인 어떤 분류 체계로 브레이크다운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업종별 지표는요. 우선 이게 이제 매출 브레이크다운 체계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 각 브레이크다운별로 추정은 각각의 로직에 따라서 추정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는 어떤 회사의 업종에 따라 가지고 바텀업 방식이 좀 용이한 업종이나 케이스가 있고요. 탑다운 방식이 용이한 업종이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텀업 방식이 용이한 경우가 있고요. 탑다운 방식이 탑다운 방식이 용이한 업종. 예를 들자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인터넷 게임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 사실 바텀업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특정 게임 업체의 매출을 추정하는데 뭐 게임 산업협회라든지 어떤 특정 그 조사 기관에서 대한민국 게임 시장 성장성을 얼마라고 추정을 했는데 내가 담당하는 이 업체는 시장 전체 성장성에 비해서 뭔가 조금 부족하니까 어떤 특정 연구기관에 추정해 놓은 성장의 한 80% 정도만 대략 적용해서 추정한다. 이런 식으로 추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게임 업체는 특정 그 게임 업체의 기존 주력 라인업들의 동향, 비록 성숙기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뭐 아이템 이벤트를 한다든지 마케팅을 한다든지 그 동향에 따라 가지고 또 어떤 분기별 그 시즈널리티에 따라 가지고 그 특성을 감안하고 그리고 자주 전화하고 탐방가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각 게임별로 추정하고요. 특히 신작 일정을 잘 감안해 가지고 그 일정별로 물론 계속 변수는 생기지만 그 특정 신작도 개별적으로 추정해서 감안해서 전체 합산한 것이 그 회사의 매출 추정이 되는 것이지 방금 전처럼 탑다운식으로 추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업종마다 그 특성을 반영해서 추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분기별 추정이 원칙이고요.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지금 실적 발표는 분기별로 1년에 4번 하지 않습니까? 그죠? 1년에 어닝 시즌이 4번입니다. 그래서 모든 추정은 분기별로 추정하고요. 연간 추정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 추정의 특정 그 1분기부터 4분기의 합산이 연간 추정이 되도록 구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은 그 분기별 추정을 할 때 각 분기별로 어떤 시즈널리티에 따라 가지고 그 이 QQ 베이스로 추정하는 것이 조금 더 용이한 케이스가 있고요. 또는 YY 베이스로 추정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건 자기가 알아서 반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 분기별로 시즈널리티가 명확하다. 그 시즈널리티를 반영해서 내가 분기별로 성수기 때는 어떻게 또 비수기는 어떻게 그리고 또 회사 내용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각 분기별의 어떤 연간 YY도 따라서 묻어서 추정이 돼요. 대기는 마찬가지로 YY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3분기가 그 만약 성수기다. 그러면 같은 성수기인 작년 3분기간에 어떤 YY 베이스로 이게 뭐 예를 들어 YY 절대치가 좀 소프트랜딩 형태로 둔화된다든지 이런 특성을 반영해서 추정을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QOQ 시즈널리티도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긴 합니다만 굳이 QOQ로 또는 YY로 추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반영하고요. 그리고 실무적으로 하나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신이 아닌 다음에야 제가 지금 속해 있는 해당 연도 특히 또 그 해당 연도가 연초인 경우가 있고 연말인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이 3월이라 그러면 속해 있는 이 연도 추정이 추정으로서 의미가 중요하고요. 1분기, 2분기, 3분기 다 끝나고 4분기의 마지막 달인 12월이다 그러면 사실 한 해는 거의 끝나갈 무렵이잖아요. 어쨌든 내가 속해 있는 그 당의 연도와 그다음에 다음 연도, 익년도 정도까지가 아주 실적 흐름이 대단히 안정적이고 뻔한 이런 어떤 가치주라면 모르겠지만 조금 변동성이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다음 연도까지가 추정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 연도부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는 연간 베이스에서는 대략적으로 좀 성장성이 소프트웨어로 눕도록 정도만 조정을 해주면 되고요. 사실은 당의 연도와 익년도 정도가 추정으로서 의미가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략 매출 추정하는 방법을 쭉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매출 추정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흐름을 이렇게 짚어봤고요. 자, 이어서 영업비용 추정에 대해서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적어볼까요? 잘 아시겠지만 영업비용은 말 그대로 회사가 본업인 영업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되어 있고요. 크게는 원가와 판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원가와 이 이제 제조업체가 있고요. 비제조업체, 뭐 예를 들어 비제조업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서비스 업체라든지 또 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실 인터넷 게임 업체들도 제조업은 아니잖아요. 비제조업, 서비스 업체들입니다. 자, 크게 이렇게 제조업체와 또 서비스 업종군으로 대표되는 비제조업체를 이렇게 나눌 때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원가와 판관비로 구분해서 추정하는 것이 사실상 옳아요.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원가 회계에서 다루는 건데 원가의 각 개별 항목들, 그죠? 노무 원가가 있고요. 재료 원가가 있고요. 또 제조 간접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판관비의 각 항목들 있잖아요. 뭐, 그죠? 급여, 뭐, 광고 선집이 쭉 개성한부터 항목별이 다 있는데 이거를 다 따로 특히 이거 원가 부분을 제조업체는 원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가가 또 수익성에도 많이 직결되고요. 이 원가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원가 회계의 어떤 시스템을 쫓아가지고 제대로 디테일하게 추정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하겠지만 그렇게 너무 자세하게 추정하면 여러분 애널리스트의 수익 추정 모델링은 너무 단순하게 자기적으로 추정해도 그것도 모델로서의 가치가 없지만 너무 자세하게 추정하면은 저희가 뭐 애널리스트 1인당 요즘 최소 열 몇 개는 다 커버리지를 하는데 1년에 4번 실적 발표하는데 너무 복잡하면 실무적으로 비효율적이에요. 그거 업데이트 하는데 내 업무의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됩니다. 그래서 더 심플러 더 베러. 그러나 최소한의 의미 있는 디테일은 갖춰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는 뭐 저는 제조업체를 담당하고 있지 않지만 제조업체라 하더라도 이 원가를 너무 자세하게 추정하기보다는 대략적으로 그 업체 고유의 또 그 업종 고유의 특성을 감안한 전체 매출 대비 원가율의 어떤 변화 뭐 일일이 추정하기보다는 뭐 그 인건비 변화가 어떻게 있는다든지 또는 재료비 변화가 어떻게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감안해서 전체 원가율의 관점에서 흐름을 추정하고 업데이트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판관비도 그 수많은 계산 과목별로 일일이 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의 성격별 항목으로 큰 카테고리로 축약을 해서 추정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건비, 그죠? 인건비, 그 다음에 마케팅비, 그죠? 뭐 직업 수수료,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 나머지 이런저런 뭐 잡다한 비용들은 뭐 기타. 또 각 업종에 따라서 조금 더 또 항목을 또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면 한두 개 더 세분화해도 되고 이렇게 추정하는 게 더 옳다고 보고요. 저는 참고로 제 업종은 뭐 게임 업체잖아요. 인터넷 포털 게임 업종이 제가 담당 업종이잖아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주요 종목들은 비슷한 방식의 그들의 고유의 아주 패턴화된 실적 발표 자료 양식에 준해서 정말 저희들이 추정하기 편하게끔 매출도 영업비용은 당연히 이게 원가와 판관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영업비용을 해가지고 그것도 몇 가지 카테고리별로 비용의 성격별 항목으로 구분해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인건비, 뭐 마케팅비, 직업수수료, 판관비, 광고 선전비, 기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리고 여러분 이 애널리스트의 추정은요. 제가 우리들이 신이 아닌 이상 한 번 추정하고 다음 실적 발표할 때까지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제 혼자서 제멋대로 추정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굳이 회사에 안 물어봐도 될 내용은 제가 알아서 애널리스트가 알아서 판단해서 추정하는 영역들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영역들이 다 회사의 어떤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주 전화를 하고 자주 탐방을 가고 자주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특히 흥행산업인 뭐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더더욱 초기 추정보다는 뭡니까? 지속적인 빈번한 업데이트가 더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매출과 영업비용까지 추정에 대한 간략적인 흐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